오늘 뉴스탑 10도 먼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는 그곳으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전이 확인됐다는 얘기와 ICBM의 신형 엔진을 러시아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저희가 준비한 4위와 5위입니다. 어제 저녁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요, 북한군과 본인들이 교전을 벌였다,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이 된 셈이겠죠. 앞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올 연말까지 한 12,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군의 최전선 배치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secretary said on Friday that as many as 8,000 North Korean troops had made their way to Kursk. We now assess that as many as 10,000 have made their way to Kursk and could enter combat in the coming days. Щодо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на території Росії вже 11 тисяч в Курській області. Ми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і не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реакції партнерів. На жаль. 한 만여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지금 가 있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크루츠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군 당국도 대략 인정을 했어요. 북한군 10,000명이 러시아에 갔고 상당수가 전선으로 이동했다. 미국, 우크라이나, 우리 군 당국의 정보를 취합했을 때 대략 10,000명 정도가 일단은 총 집결해 있고 이미 교전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짚어볼 얘기는 이 사람 최근에 우크라이나 지원단체 중에 한 명, 후방에서 가장 발빠르게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붕엽 보좌관님. 예. 요나스 오만, 그 리투아니아 비영리단체 대표, 우크라이나 지원단체 얘기죠.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과 교전 현장에서 북한군 인공기를 부착한 군모, 그러니까 헬멧을 쓴 시신을 발견했고 이미 상함한 북한 병사가 10명 정도 추정된다, 이런 주장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나스 오만 이 저 대표는 사실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약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무기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류해온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저 사람의 어떤 전문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언급한 것과 같이 인공기가 부착된 저 군모를 발견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재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11,000명 정도 가 있고 그들의 어떤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예. 실질적으로 전투 병력이 얼마나 배치가 되었고 그들이 언제 어떻게 전투에 개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공식 발표 이외에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공식 발표 나온 것이 없고 전부 떠돌아다니는 것은 다 SNS의 어떤 그런 그렇죠. 설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확인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현재 북한군은 러시아군 편제에 들어와서 러시아 군복을 입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군이 쓴 철모에 인공기가 부착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전체적인 사실의 개연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은 브리아트인으로 특수 위장을 해서 러시아 군의 어떤 소수 민족으로 위장을 해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와 비춰봤을 때 이 인공기 부착은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가짜 정보, 가짜 뉴스와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 공식 입장과 SNS 떠도는 것들은 이제 명확히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나스 오만 우크라이나 뒤에서 지원해주는 비영리단체 대표는 실제로 10명 정도가 이미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한만 박사님. 예. 일단 김정은은 파병으로 러시아 푸틴에 올인을 했다면 푸틴은 이 지역에 올인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영토가 적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일이 있을 거다. 이 푸틴의 말을 미뤄 짐작한데 북한이 이미 교전을 시작했고 이 최전방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날 거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주 전선은 남부입니다. 예. 이 돈바스 지역과 크림을 잇는 이게 남부 회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던 코리도. 여기가 주 전선이고 가장 많은 소모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쿠르스크는 사실 면적이 남부 회랑은 거의 남한 면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쿠르스크는 북쪽에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는 지역은 서울시의 한 70~80% 정도 되는 면적인데 예. 중요한 건 남부 회랑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침략한 거고 거꾸로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으로 러시아 영토를 점령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크루스크는 또 모스크바로 가는 평원이기도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를 격퇴하고 반전시킨 주코프 장군의 그 탱크 대전에서 아주 상징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저 지역을 뺏겠다는 게 정말 상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은 작지만 현재 약 5만 명가량의 러시아 군대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한 5만 명 정도가 더 있어야 이제 충분히 효과적인, 그렇다고 이제 탈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 방어 진지를 구축했고 이미 땅이 지러지는 라스푸티차,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겨울 장군, 동장군이 오기 때문에 대규모 전투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저 영토를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이걸 뺏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화력을 집중하고 인민군도 남부가 아닌 저 지역을 가는 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북러 신조약에 의하면 쌍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일 때 도와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부 지역은 러시아가 침공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침공을 받은 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인민군이 참전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 푸틴의 좀 암시적인 여러 가지를 암시하는 이 메시지, 적으로부터 해방되면 이제 영토가, 그러면 북한군의 최전선 투입 일단 총집결해 있고요. 그동안 뭐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교전이 있었다, 혹은 한 명 빼고는 다 전멸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만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정확히 규정한 건 교전은 있었다, 그런데 북한군과 소규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Мутипорю, Мунтаджак, Джушим, Мутипора, Сонджира, 조한 하지마. 40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보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교전이 시작됐고 40명 가까이가 전사했다, 이 부분은 우리 군 당국, 국방부도 정확히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어요. 군사 전문가이신 국민의힘의 유영원 의원 자리하셨는데, 유 의원님, 여기 보면 소규모 교전은 우크라이나 당국도 인정했다. 그런데 여전히 SNS를 나오는 건 이게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대, 20대 초짜 병사들이기 때문에 전사자가 처음부터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걸 좀 더 전시하고 추켜 세우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 초기에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심리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SNS나 이런 데서 공개된 것들 중에 보면 사실 가짜 뉴스가 적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도 교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 인정을 하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있었고 얼마나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라든지 미 국방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교전 사실 자체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교전이 있더라도 선발대 정도 소규모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북한군이 이제 좀 시원찮은 부대다, 어린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총알바지다, 이런 평가도 많은데 사실 이제 그러면 실전 경험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평가절하할 부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부대 지금 파병된 11군단 폭풍군단이 최정예 부대라는 표현을 언론에 썼는데 저는 거기서 최는 빼고 정예 부대라고 표현하는 게 정예 부대죠. 그러니까 경보병, 우리 후방 지역에서의 게릴라전을 위주로 하는 고도로 나름 훈련받은 부대이기 때문에 무장은 가볍지만 체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시할 수 없는 부대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크루스크가 평원지대이기 때문에 드론 공격이 취약한 그런 한계는 있지만 또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도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단어로 딱 정리가 되네요. 최정예 부대는 아니고 최는 싹 빼고 정예 부대 정도. 우리가 허투루 봐서는 안 되고 무기 수준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측후방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실력들이 있다. 김우혁 보좌관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뉴스탑10 한 2, 3주 정도 이 군사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다루면서 가짜뉴스와 실제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걸 계속 구별하고 있는데, 러시아군 군복이 이렇다, 그런데 북한군 추정병사들이 입은 것과 비슷한 색의 군복이 이래서 앞서 했던
우크라이나 지원단체의 요나스 오만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러시아군과 비슷한 무늬의 군복을 입었으나 색상은 다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요나스 오만 대표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어떤 북한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그렇죠. 제공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요나스 오만 대표가 제공하는 정보들 중 상당수는 사실 사실관계가 확인이 어려운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도 좀 우리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나 좀 군복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요나스 오만 대표가 들고 있는 군복은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그 군복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군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핏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입고 있는 군복과도 상당히 유사한 어떤 위장 무늬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예. 저런 군복은 북한의 열병식이라든가 혹은 북한 군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또 위장 무늬를 그 군복 가운데서 저런 패턴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현재 러시아군은 심각한 보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일선에 배치하는 자국 병사들한테도 제대로 된 어떤 군복이라든가 방탄조끼라든가 헬멧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지 않아서 일선 병사들의 상당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또 보급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이 북한군 병사 1만 명에게 본인들이 준비하지 않았던, 즉 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군복과 장구리를 제공했다라는 점은 저는 사실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김 보좌관님께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 매체도 과다한 가짜 뉴스, 가짜 정보는 좀 피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북한군 셀카라든지 지난주에 저희가 짚어봤던 유일한 생존자가 북한 말씨로 인터뷰하는 그 SNS 영상도 있었다. 근데 이거요. 북한군 포로가 첫 번째로 잡혔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붉은 색으로 별표가 돼 있는 이게 이제 북한의 군인 신분을 보증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저런 빨간 수첩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런 어떤 그 군인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을 다녀오신 탈북민들에게도 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 실제 본인들이 군에서 생활할 때 사용하던 그 군인증이 맞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저건 가짜다라고 이제 증언을 해주셨고요.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 신분증이 아니라 군인증이라고 부릅니다. 군인증이요? 예, 제가 평양에 살 때도 받았던 증명서는 평양 시민증 예.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지 저렇게 길게 뭐 신분증 이런 단어를 붙이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옆에 어떤 그 러시아 군복을 입은 북한군 셀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 군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예. 즉 러시아의 어떤 용병으로 참가한 중국군일 가능성 혹은 아시아계 민족 군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북한군일 가능성은 저는 좀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 예. 부상병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병사가 사용한 북한말이 하도 이제 비슷한 제가 뭐 고향에 있을 때 들었던 북한말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예. 저는 좀 판단을 유보하겠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어떤 그 실전 투입에 앞서서 그들의 여러 가지 어떤 위협을 좀 과장하고 서방 세계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선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벌이고 있는 저 선전 그리고 SNS를 통해서 과도하게 퍼지고 있는 저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이 어려운 것들이 오히려 불신을 좀 낳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크라이나나 혹은 우크라이나 지원단체, 민간단체들이 이게 만약에 김기혁 보좌관 말씀처럼 진짜 거의 가짜에 가깝다면 이걸 새로 만든 거잖아요.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진위 여부는 좀 많이 유보가 됐고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 교전에서 10명 이상이 숨졌고 한 명만 살아남은 얼굴 붕대로 칭칭 감고 간신히 말을 이어갔던 이 사람도 만약에 정말 그 북한군 유일한 생존자가 아니라면 이런 심리전을 너무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우크라이나군이 그만큼 여론전과 지금 전황상이 불리한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뭐 전장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불안하지만 그러나 저 세 사진 모두 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쿠르스크 북한군 생존자라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장 확보하고 싶은 게 인민군 포로거든요. 예. 그러면 저 사람 신분과 이름과 소속과 이 내용을 그냥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하면 되지 민간단체 공개할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북한군 셀카 같은 경우에는 폭풍군단 병사들은 머리를 빡빡을 깎아요. 예. 길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첫 번째 북한군 포로 저런 신분증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예. 지금까지 나왔던 인민군 관련 영상 중에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영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사람들이 인공기를 가지고 다닌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발적인 민간 단체라고 그러지만 예. 이 우크라이나의 심리전 부대와 긴밀히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다. 예. 아니면 친우크라이나 민병대 관련 있는 사람들이지.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은 현재까지는 향후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영상은 저는 대부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뭐 여기 군사 전문가, 북한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설득력이 좀 없어 보이는 것들은 좀 구별해야 실제로 전쟁 상황을 좀 알 수 있지 않냐. 근데 이 부분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도 눈여겨볼 것 같아서 SNS에 뭐가 돼 있냐면 최근에 저희가 짚어봤다시피 그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파병된 북한군 회유 심리전을 위해서 뭐 고기도 밥도 충분히 준비해놨으니까 투항해라 이런 회유 심리전 얘기를 했다면 북한군이 고기와 즉석 라면을 먹는 영상도 새롭게 SNS에 올라왔습니다. 저 영상인데 글쎄요, 김구현 보좌관님, 이게 이제 전쟁 상황에서 실제로 북한군도 러시아군도 여러 SNS, 휴대전화를 통해서 다 지금 전쟁 상황을 접하고 실제로 저런 영상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봤을 때 북한군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도 저 영상의 원본을 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 원본에서 저 병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쉽게도 중국어였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병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예. 저 언론 저 영상을 보도했던 키이우 포스트, 즉 우크라이나의 어떤 공식 언론 매체도 저 영상은 등장하는 사람은 북한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그만큼 절박하게 여러 가지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절박함은 결국은 어떤 전선의 긴박함이라든가 혹은 쿠르스크 전선에서의 어떤 새로운 북한군의 위협을 우크라이나군이 목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가용 가능한, 즉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전쟁 상황인데 어디에 뭐 심리전이 나쁘고 어디 심리전이 좋다, 저는 그렇게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효과적인 심리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예. 어쨌든 심리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입증이 되고 그 심리전을 통해서 북한군 병사들을 회유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투항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이라든가 물론 그것이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의 심리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까지 나왔던 영상으로서 효과적으로 심리전에 여러 가지 어떤 뭐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유영원 의원님. 이제 김 보좌관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하나 첨언하자면 말씀하십시오.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보면 군이나 정부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예. 심리전, 여론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북한군 사기저하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노린 그야말로 심리전이고요. 예. 하나는 이제 국제사회,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여론전. 아하.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서방에 보여집니다. 무기 좀 달라 이런 말. 그렇죠. 예.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예. 그래서 초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보면 키이우의 위령이라고 예. 러시아 전투기 한 40대를 격추해서 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영웅으로 부상한 조종사가 있었는데 예. 결국은 나중에 우크라이나 공군도 그게 가짜였다. 사실은 실체가 없었다고 인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거기 단적으로 나타나시 그런 면에서 상당한 이제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는데 예. 그 지금까지 나타난 거 봐서는 아까 김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예. 그 효능은 좀 생각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 초기에 예. 유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우크라이나가 개전 초기에 공군력을 과시하는 듯한 그래서 러시아 전투기 예. 40대를 격추시켰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다. 그런 걸로도 뭔가 예. 서방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심리전과 여론전 우크라이나가 참 잘한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김 보좌관님, 예. 여론전, 회유, 심리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도 하고 서방 언론, 미국 주류 언론, 우리나라 언론도 집중적으로 그걸 보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네. 그만큼 북한군이 못 먹고 군 경험도 없고 영양 상태도 부족하다. 왜 그렇다? 그래서 회유 심리전에 먹혔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건 간부집 자녀들은 제외됐고 권력층 자녀들은 신병태 좋은 곳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이른바 백없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자제들이 다 파병됐기 때문에 이런 회유 심리전을 우크라이나가 더 열심히 하는 거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 지금 정한을 배우, 저 탈북민이고 예. 저랑도 굉장히 친분이 있는 동생인데요. 정한을 배우가 증언한 바와 같이 이 폭풍군단의 한정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예. 이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내 군대에서도 충성심이 가장 강하고 예. 또 이제 폭풍군단을 전역한 그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노동당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 배려에 의해서 좋은 곳으로 배치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폭풍군단에 가려고 하는 북한의 어떤 그 1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학생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최고위층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실패한 경우에 조선노동당에 빨리 입당을 하기 위해서 폭풍군단에 자원 입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들 같은 경우에는 약 3년 정도의 그 근무 기간이 지나면 조선노동당 입당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훈련이라든가 뭐 동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빠지고 오히려 그들의 빈자리를 이제 아무런 빽이 없는 노동자 농민의 어떤 그 자녀들이 채우는 것이 일상 다반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폭풍군단이 러시아에 파병되었을 때에도 결국은 그 뭐 최고위층 자녀들은 이 전장에서 다 빠졌고 결국 아무런 힘이 없는 일반 어떤 그 일반 주민들, 북한 주민들의 어떤 아들 딸이 이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 그 폭풍군단에서 가장 먼저 입당을 하고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좋은 곳으로 배치된 사람들은 예. 이런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다 뒤로 빠지고 이제 그 자리를 평민의 자녀들이 대체하고 있는 사실을 북한군이 안다면 동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심리 상태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분의 이제 탈북자 출신 두 분의 이제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앞서 저희가 이제 가짜 뉴스, 가짜 정보와 뭐 교전설, 40명 전사설, 생포설 이런 것까지 다 사실관계 여부, 불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인용 보도를 하고 저희가 실제로 분석까지 해봤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무기는 바로 무인기, 드론입니다. 드론에 대한 얘기, 유영원 의원님.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를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과거 게이머 출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올렉산드로 다크누라는 29살짜리 친구가 있는데 예. 이 친구가 게이머 출신인데 예. 이제 아주 조그만 이 경주용 드론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한 4kg 정도 되는 폭발물을 달 수 있는 예. FPV 드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드론을 날려서 러시아군은 무려 300명을 사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300명은 이게 참 사람 많이 죽인 게 뭐 좋은 의미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2차 대전 때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바실리 자이체프라고 예. 유명한 저격수가 있죠. 예.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 이제 주인공인데 그 저격수가 사살한 인원이 독일군 240여 명이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이 게이머가 사실은 이제 러시아군을 제거했다 해서 이제 관심을 끄는 건데 예.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FPV 경주용 드론으로 이 경연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사실은 요즘 같이 이제 드론의 비중이 커진 현대전에서 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우리 옛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펠컨 4.0이라는 전투기 게임이 있어요. 예. F-15 전투기 게임인데 예. 이 전투기 게임을 했던 친구들이 공군 조종사가 되니까 실제로 더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이 이런 그 현대전에 바뀐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영웅이었던 저격수가 네. 200명 넘게 사살해서 큰 네. 공을 세웠다고 당시 네. 그쪽 러시아에서는 얘기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조종사 한 명이 러시아군 300명 이상을 사살했고 네. 뭐 빠른 판단력, 예리한 눈 이거를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네. 그럼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믿을 구석은 네. 여론전, 심리전 그리고 네. 러시아의 보루, 러시아군을 막는 보루는 드론 정도밖에 없는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한 달에 소모하는 드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대쯤 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 의원께서 최근에 인터뷰를 하신 게 여기 있어서 한 10,000대 정도 된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죠. 예. 그러니까 이 드론이 포탄처럼 소모되는 시대가 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면 분대급 부대까지 이 자폭 드론 또 정찰 드론이 이제 배치가 됐고 예. 우크라이나 작년에 무려 20만 대의 드론을
배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게 러시아 파괴된 장비 50% 이상이 드론에 의해서 파괴됐다는 이런 영국 연구소의 이제 보고도도 있고요. 예. 이게 3,000명 정도로 구성이 된 USRP라고 불리는 드론 전담 부대가 이제 예. 구성이 돼서 지금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대 정도 쓰고 지난 1년여간의 러시아 전쟁, 러시아군의 피해 절반 가까이는 절반 정도는 다 무인기 피해다. 자, 군사 전문가이신 집권 여당의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유 의원께서 우리 군이 좀 이제 구식 무기긴 하지만 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지원할 수 있다 검토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셨었는데 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뭐 살상 무기는 그렇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뭐 인도적인 정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무기 수준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KBS와 인터뷰에서 몇몇 무기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예. 천궁, 또 현궁 뭐 이런 무기를 거론했는데 예. 천궁은 이제 제대공 미사일이고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궁1은 이제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거고, 예. 천궁2는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말 그대로 패트리어트 같은 예. 요격 미사일입니다. 이게 이제 중동에서 수출이 되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이 미사일 또 드론 공격이 계속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제 방공 무기, 뭐 천궁 같은 게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이 천궁 1, 2가 사실은 따져보면 지금 이제 우리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고 최근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무려 250대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우리가 계속 신속하게 이제 많이 배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천궁2 같은 경우도 원래 7개 포대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거를 3배로 늘려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전에 퇴역한 구형 미사일이긴 하지만 호크가 대안으로 이제 부상이 된 거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스페인도 호크 미사일을 제공 이미 했거나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무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드론 위협이 심각하니까 뭐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부터 이걸 무력화할 수 있는 뭐 제모 같은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무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궁, 현무 이런 거는 이제 유 의원 말씀처럼 우리 코가 석자니까 지금 한반도 군사 위협이 있으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에 다 건네줄 수는 없고 퇴역한 호크 미사일이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지금 전황, 전쟁 상황이었고 외교전도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을 예고 없이 깜짝 면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울라지미르 비치 푸틴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조약적 동반자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금기이고 위대한 영광입니다. 지난번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찾았을 때 모습 잠시 보고 왔다면 이 사진이에요. 크렘린군이 공개한 이 사진과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 최선희 외무상을 맞이하면서 악수를 이렇게 청했고 1분간 손을 맞잡은 채 대화했다. 휴일에 러시아의 공휴일이었던 모양이에요. 휴일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아주 좋은 전통이다. 이 정도면 푸틴으로서는 최선희 외무상을 환대할 만큼 환대해서 이 메시지가 적지 않다. 조한범 박사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예, 지금 뭐 안 만난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엔 치밀하게 준비된 연출인 것 같고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지금 김영복 상장 별 3개짜리가 총사령관으로 갔거든요. 우리도 월남전 때 최명신 중장이 별 3개짜리 갔거든요. 그리고 64년부터 73년까지 연 32만 명이 갔습니다. 파병이. 한 5만 명 가까이 동시 주둔한 적도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의 소모전으로 봤을 때 12,000명으로 끝날 리가 없거든요. 전투병이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 최소 일진일 가능성이 있고 만일에 전투에 참가한다면 그러면 수만 명에서 연일은 수십만 명까지 파병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병력 자원 부족, 그다음에 무기 부족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지금 북한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전투력의 질, 무기의 질을 떠나서 지금 푸틴 정권으로서는 정말 보물 같은 존재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
152mm 포탄, 예. 러시아는 그걸 쓰니까 기준으로 약 1,000만 발 북한이 지원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거로만 환산한다면 다른 것도 같지만. 근데 러시아가 하루에 152mm를 10,000발에서 30,000발 쓰거든요. 예. 그럼 지금 얼마나 북한에게 의존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북한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전쟁 지속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예.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선이 만나는 건 뭐 보물단지처럼 만날 수밖에 보물단지,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김정은 방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전과도 없으니까 예. 아마 지금은 그걸 논의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군사협력 이 부분 때문에 뭐 당연히 저도 외무장관이라 하더라도 예. 만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파병까지 했기 때문에 진짜 조 박사 말씀만 인용하면 푸틴으로서는 이 최선희 외무상 외교부 장관급인 최선희 외무상이 보물 참고 보물격으로 그만큼 환대를 했다. 이게 아마 두 사람의 만남도 미국 보란 듯 뭐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